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이도경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학교는 교대편입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교대 입시 결과와 그리고 2026학년도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즘 언론에서 듣게 되는 어떤 교대 그리고 초등학교 학교 현장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몰상식한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떤 교사분들이 직업의 회의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수험생들은 지원을 꺼려 하시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는 좀 경의를 표하고, 그럼에도 우리 교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 너무나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갔을 때는 분명 지금과 다른 환경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대의 큰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교대 선발 인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언론이나 저 기사에서 검색해 보셨으면 교대 선발 인원이 많이 축소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3,700여 명 정도로 전년 대비 한 500명 정도 축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실제 수시 전형에서 그리고 일반 전형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작년과 입시 결과, 입시 선발 인원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입시 결과에 영향을 줄 만큼의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입시 결과가 하락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학들에서 입시 결과 하락세를 막기 위한 또 고민들이 좀 보여지기는 해요. 뭐 5등급 때도 합격했다, 6등급도 합격했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대학들이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게 걸려있는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올해 대학들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혹은 폐지하거나 대신에 이제 면접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시 결과 하락을 막기 위한 고민들이 보여진다는 점,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대는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반 전형, 즉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전형 중에서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총 5개 대학에서 선발을 하고 있죠. 서울교대, 경인교대, 그리고 광주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학과, 그리고 제주대 초등교육학과 5개 학교에서 선발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서울교대를 보시게 되면 서울교대는 고3 학생만 지원이 가능하고 추천을 받으셔야 됩니다. 추천은 학교별 3%로 제한이 되어 있고 단계별 평가를 한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탐구 2과목을 포함한 4개 합 10등급, 굉장히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고 있죠. 자, 경인교대의 경우는 일괄평가입니다. 교과 70에 면접 30%로 선발을 하고 있고, 지원 자격은 21년 이후 졸업생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육수생 정도가 될 거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025학년도에 4합 12 탐구 하나를 포함해서, 그리고 올해는 4합 14로 좀 많이 완화를 시켰고, 선발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120명을 선발했고 올해 10명을 줄였는데 여전히 110명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입시 결과에 큰 영향을 줄 만큼의 변화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광주교대의 경우는 기존의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작년까지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했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교과 전형으로 선발한다. 그래서 교과 80%에 서류 20%,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이어서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는 지금 작년까지 면접이 있었고 수능 최저가 없었던 전형에서 올해는 면접을 폐지하고 그리고 수능 최저를 2개 합 5등급으로 걸었어요. 국어를 포함해서 2개 합 5등급인데, 사실 이화여대 치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입시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주대의 경우는 교과 100%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3개 합 8등급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총 5개 대학교가 일반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서울교대, 이화여대는 굉장히 높은 입결을 보여주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그리고 경인교대가 지금 110명으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지금 보여지는 입시 결과를 딱 보면 서울교대와 그리고 이화여대는 1점대에서 형성되는 것이 맞아요. 먼저 서울교대를 보시게 되면, 자, 서울교대는 전교과를 반영합니다. 전교과라고 하는 것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포함하고, 그리고
뭐 정보, 제2외국어 등등을 모두 포함한 전교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산 점수는 등급 간 급간차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9등급까지 급간차가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대학별 환산 점수로 계산해 보지 않고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서울교대의 가장 큰 특징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시 납치 전형이 아닙니다. 이 전형은 수능 이후에 면접을 실시를 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시 납치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써두고 수능 성적을 보고 본인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2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4, 10을 충족했다라고 한다면 정시로도 서울교대를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서울교대에 굳이 면접을 보지 않겠죠. 그렇다 보니 수시 2월 인원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2025학년도 작년 기준으로 150명 정도를 수시로 선발했었는데 무려 100명이 2월이 돼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정으로 다 못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은 일단 써두고 추후에 수능 이후에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서울교대를 교과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성균관대부터 시립대 정도를 합격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대학별로 환산 점수를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대략적인 교과 전형의 라인은 성균관대에서 시립대 정도 사이 위치를 한다. 그리고 정시 전형으로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숙명여대 정도를 합격할 수 있으면 서울교대를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과 전형과 정시 전형의 갭 차이가 조금 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1.5에서 1.6등급 정도이면 무난하게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어서 경인교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교대도 서울교대와 마찬가지로 전교과를 반영하는 학교고 경인교대는 2014학년도부터 꾸준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시켜 왔던 대학이에요. 그래서 2014학년도에는 4합 11, 그리고 2015학년도에 4합 12, 그리고 올해는 4합 14로 계속해서 낮춰왔는데 경인교대의 경우는 수시 납치가 되는 전형이죠. 이거는 일괄합산이고 면접도 물론 영상 녹화를 제출하는 면접이긴 하지만 수능 이전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시가 납치 가능한 전형이고 입시 결과에 말씀드렸지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이 대학은 2점 초반이면 무난하게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2점 중반대 정도도 추가 합격에서는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지금 교대를 선호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적기도 하고 지원한 학생들의 성적대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1점대로 올라갈 여지는 크지 않다. 물론 이제 최초합 굉장히 높은 등급도 합격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평균이나 50% 컷은 2점 초반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이화여대 살펴보시게 되면 이화여대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전 과목을 반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급간차가 동일하지만 4등급부터는 좀 불리해진다는 거 참고로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대는 일단 면접이 폐지가 되고 수능 최저가 신설되었어요. 사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면 입결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초등교육학과는 이화여대 전체 학과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입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고 이화여대 치고는 수능 최저가 높지 않아요. 3합이 아니고 2합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입결이 하락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이화여대 일반학과 입결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화여대 치고는 생각보다 낮다라는 좀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수능 최저가 없죠.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대학에서 그런 거죠.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1단계 합격을 시켰는데 면접을 봤더니 기대 이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어느 정도 걸러내는 과정이 있었는데 교과 100으로 바뀌게 되면 일단 내신 성적 순으로 쭉 줄을 세우고 수능 최저를 충족하면 다 합격을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입시 결과가 올라갈 여지가 있지 떨어질 여지는 별로 없다라고 보여져. 그 예가 작년에 연세대학교가 똑같이 면접을 폐지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입결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화여대 초등교육학과도 비슷한 어떤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제주대학교는 전역의 변화가 크게 없었고요. 그리고 제주도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한 입시 결과를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제주대학교 수능체제가 3합 8등급인데 탐구 2개를 포함을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대체적으로 2등급, 3등급 정도를 충족을 해야 돼요. 근데 정시에서 국어, 수학, 탐구를 2, 3등급 받게 되면 서울교대나 경인교대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방교대는 다 정시로도 합격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수능 체제를 맞춰서 납치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광주교대는 올해 처음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입시 결과를 정확히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서류 20%가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의 성적,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과 세특만을 평가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학교 성적 전체를 봤을 때 특이하게 소홀함이 있었던 과목이 없는지, 그리고 세특이 어느 정도 충실하게 잘 작성되었는지 정도만 판단할 것 같고 큰 영향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어쨌든 교대 중에서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없이 선발했던 케이스가 최근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를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데, 광주교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가 대체적으로 2점대 중반 정도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30명 정도라고 한다면 전국에서 그래도 교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좀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1점 후반에서 2점 초반, 그리고 2점대로 훌쩍 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걸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늘 말씀드리지만 신설된 전형은 입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예상보다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일반 종합전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대부터 제주대까지 총 13개 대학교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 먼저 서울교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대는 2015 5학년도와 올해 전형 방법에 변화가 없습니다. 선발 인원도 동일하다. 수능 최저가 4개 합 10등급, 탐구 2개를 포함해서 굉장히 높게 결려있다는 거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경인교대는 작년까지는 서류 100%였어요. 근데 올해는 서류 70에 면접 30으로 좀 변동이 되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전형 자료로서 답변 녹화 영상을 제출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 작년에 답변 녹화 영상을 올해는 이제 면접 30%로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평가 기준은 9월 22일에 입학처에서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때 참고 반드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주교대의 경우는 작년까지 그 단계별 평가였죠. 그래서 1단계 서류 100에 2단계 면접 50이었는데 올해는 서류 100%로 변화를 시켰다. 그리고 광주교대도 단계별 평가에서 올해 서류 70, 면접 30으로 일괄합산으로 변동을 시켰고요. 대구교대와 부산교대는 큰 변화 없습니다. 자, 전주교대와 진주교대는 모두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전주교대가 4합 15예요. 그리고 진주교대가 4합 12등급이었는데 올해는 둘 다 최저가 없다. 그리고 둘 다 면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청주교대도 큰 변화 없었고요. 춘천교대도 서류 100%에 작년에 4개 합 12등급에서 올해는 3개 합 9등급으로 수능 최저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도 서류 100%는 동일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2개 합 5등급으로 완화시켰다. 여기는 입결이 더 높아질 여지가 분명히 있는 학교죠. 자, 교원대와 제주대도 큰 변동은 없다. 자, 입결을 먼저 살펴볼 텐데, 입결은 이제 크게 3가지 학교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 경인, 이화여대, 교원대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수도권, 그리고 이제 교원대학교 학교죠. 자,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면 평균값과 50% 컷을 볼 텐데, 대체적으로 1점 후반대에서 2점 초반대에서 주로 합격권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 경인교대가 교과전 입결이 더 낮죠. 경인교대의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저 등급이 5등급대에서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 합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경인교대 5등급은 일반고라고 보기 조금 애매하다. 이거는 뭐 자사고 정도로 되지 않을까. 70% 컷이 2.3등급, 2.4등급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최저 등급은 일반고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화여대와 교원대도 마찬가지로 1점 후반대에서 2점 초반대로 높은 등급을 좀 보여지고 있다. 자, 수도권 및 교원대는 작년과 입시 결과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큰 변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수능 최저가 없는 공주, 광주, 그리고 대구, 부산, 청주, 제주 교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학교들을 보시게 되면 입시 결과가 대체적으로 2점 중반대에서 3등급 초반대로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공주교대가 보시게 되면 작년까지는 면접이 있었는데 올해 면접을 폐지했거든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교대에서 수능 최저를 폐지 완화와 함께 면접을 도입하는 것과 달리 공주교대는 오히려 면접도 폐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면접 일정 중복 이슈가 좀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전주, 청주, 공주교대는 면접 일정이 겹쳐요. 그렇다 보면 학생들은 동시 지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분산됩니다. 그래서 공주교대가 이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그냥 면접을 폐지를 하지 않았나 좀 예상을 해보고 입시 결과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수능 최저가 있었던 진주, 전주, 이제 춘천을 보도록 할 텐데, 자, 이 세 개 대학교의 특징은 하나 있죠. 일단 광역시 소재 교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진주와 춘천교대는 작년에 그 전형 방법이 면접이 없습니다. 면접이 없고 서류 100%로 선발했기 때문에 면접에서 거를 수도 없어요, 학생은. 그러니까 서류 점수 순서대로 최저를 충족하면 모두 다 합격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지금 진주교대에서 최저 등급이 6.32 등급, 그리고 춘천교대에서 6.35 등급이라는 굉장히 낮은 등급이 지금 나왔고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6등급, 7등급 학생도 합격을 했다라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 대학들의 특징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 보니 정시에, 그러니까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하고 정시에 2월 되는 인원도 굉장히 많은 그런 학교죠. 그래서 사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어떤 학생의 평가 기준으로 작동할 수 없었던 그런 대학이에요. 그래서 진주와 전주가 올해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시키고 그리고 춘천은 완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올해의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5등급 이하가 합격할 사례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거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전반적인 입시 결과가 크게 상승한다, 또 그렇게 보기 좀 애매해요. 이제 광역시 소재 교대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2점 중반에서 3점 초반대 정도에서 이 합격권이 형성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지역인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주 전남인재 전형을 보시게 되면 작년까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했던 그런 전형이에요. 근데 올해는 교과 전형으로 변동을 시켰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다.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자, 교원대의 경우는 2명 선발합니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합 12, 탐구 2개를 포함을 해서 굉장히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고요. 제주대학교는 동일하게 3합 8등급, 작년과 동일하게 교과 100%로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입결을 살펴보시게 되면, 자, 교원대가 2명 선발하는데 2015학년도에 2.9등급 평균값이, 그리고 2024학년도는 2.65 등급인데 이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아서 실질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2024학년도 기준으로 그 최종 경쟁률이 14대 1이었는데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이 9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이 4.5대 1밖에 안 되는 그런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 입시 결과는 제가 올해 보더라도 비슷하게 2점대 중반에서 형성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주대학교도 3점대 초반대에서 합격권이 형성이 될 것 같고, 자, 전남인재가 45명으로 적지 않은 인원을 선발을 하는데 수능 최저가 없고 신설이에요. 아까 전국 단위 일반에서도 교과 전형을 수능 최저 없이 선발했었죠. 제가 그때 1점 후반에서 2점 초반대, 2점대 중후반은 훌쩍 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인재는 한 2점대 중반 정도 라인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신설된 전형은 입시 결과 변동이 좀 폭이 크다, 예상치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지역 종합 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개 대학교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 자, 먼저 공주교대 말씀드렸지만 면접이 없어지고 서류 100%로 선발한다. 자, 이어서 광주교대 살펴보시게 되면 광주인재, 그리고 전남 교육감 추천 인재로 나누어서 선발을 하고 있고, 전형 방법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선발 배수를 2배수에서 2.5배수로 소폭 늘렸다 정도이고, 기타 선발 방법에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대구교대 보시게 되면 경북과 대구로 나누어서
나누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의 변화는 없는데 두 개 지역 모두 이제 선발 인원을 20명씩 늘렸다라는 거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부산교대 변화 없고요. 전주교대와 진주교대는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폐지가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청주교대 변동 없고, 춘천교대는 4개 합 14등급 수능 최저에서 3개 합 10등급으로 탐구 하나, 그러니까 일반 전국 단위보다는 수능 최저 기준 하나 더 낮아요. 그래서 3합 10등급 지금 충족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제주도의 지역 인재 3명을 선발하는데 올해 신설이다라는 점 이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입시 결과를 살펴보시게 되면 평균값과 50%컷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2점 중후반대에서 3점 초반대 정도 사이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가 있었던 진주나 그리고 춘천 보시게 되면 최저 등급이 굉장히 낮은 학생이 합격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수능 최저가 폐지가 되고 춘천은 완화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떨어질 여지는 사실 많지 않아 보인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교대 입시 결과를 살펴봤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 사례, 합격생들의 실제 성적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교대부터 볼 건데, 자, 서울교대 최초합 합격했던 학생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전교과 성적이 2.5등급대 정도예요. 그리고 학기별 성적을 보시게 되면 1학년 1학기가 2.4등급대, 그리고 1학년 2학기 2.8등급 해서 3학년 1학기 2.6등급으로 대체적으로 2점대 중반대에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교과별로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특징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제2외국어, 기타까지 특별하게 되게 낮은 등급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교과를 골고루 성적 관리를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국어 영역은 2.3등급대, 그리고 수학이 1.6등급대, 영어가 3.2등급대, 그리고 사회가 2.5등급, 그리고 과학과 제2외국어, 기타는 3등급대에서 형성이 입결을 성적을 받았어요. 근데 이 학생의 원점수를 좀 보시게 되면 등급과 상관없이 국어, 그리고 수학, 그리고 사회, 그리고 제2외국어 기타는 80점대 중반 정도, 그리고 영어가 상대적으로 좀 낮았어요. 60에서 70점대 정도, 과학이 70점대 중반 정도의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일반 학과를 썼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서울상위 15개 대학을 안정으로 쓰긴 조금 애매한 성적대이긴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서울교대 최초합을 합격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출결은 당연히 이상이 없고요. 봉사 시간은 약 100시간 정도 되는 많은 봉사 활동을 했고,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모두 교육적으로 맞춰줬던 그런 친구의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부산교대 살펴보시게 되면, 자, 부산교대 전교과 성적이 2.2등급대이고요. 학기별 성적 변화도 2점 초반에서 한 2.4등급대로 2점대에서 1등급대로 간 적은 없었다. 2등급대에서 위치를 했었고요. 자, 국어 성적이 1.7등급대, 그리고 사회가 1.6등급대로 상대적으로 괜찮았고, 수학이 2.4등급, 그리고 영어가 3등급, 그리고 과학과 기타 교과목도 2점 후반에서 3등급 초반으로 형성이 되었어요. 자, 원점수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80점대 중반에서 90점 초반대 정도에서 원점 수혜를 보여줬다. 그리고 출결 이상 없었고요. 봉사 시간도 약 60시간 정도입니다. 비교과는 마찬가지로 교육학적으로 모두 다 세팅이 되어 있었던 친구예요. 자, 공주교대 살펴보시게 되면 공주교대는 3.1등급대 정도 전교과 기준으로, 그리고 학기별 성적은 1학년 1학기가 2.9등급대, 그리고 1학년 2학기 3.1, 그리고 2학년 때가 3.5등급대, 그리고 3학년 1학기가 2.2등급대로 좀 상승했던 좀 성적을 보여줬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보시더라도 대체적으로 2점 후반에서 3점 초반대 정도 그 성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원점수는 80점 중반대, 그리고 과학교과나 제2외국어가 상대적으로 좀 낮긴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80점 중후반대에서 원점수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비교과 활동 교육 쪽에 맞춰져 있었던 친구고, 봉사 시간은 50시간 내외 정도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교대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적인 학업 성취도는 2점 중반대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원점수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80점 중반대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만하다. 그리고 출결에서는 이상이 없어야 되고요. 비교과 활동은 교육학적으로 맞춰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교롭게 이 세 친구 모두 다 교육학이라는 과목을 이수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다른 창체나 비교과 활동에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기재했던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교대를 합격한 학생들은 비교과 활동은 너무나 잘 맞춰져 있습니다. 봉사를 포함해서 너무나 사실 지금의 어떤 교육 사대나 교대는 원하는 학생들이 찾아가는 그런 학과들의 어떤 성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성적대 정도면 물론 서울교대는 좀 더 높긴 하겠지만 지방교대에서는 2점 중반대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교대 지원 전에 살펴보셔야 될 건 면접 일정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면접 일정이 겹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올해 기준으로 면접 일정 기준으로 대학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11월 21일에 면접을 보는 대학교가 청주교대, 전주교대, 대구교대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교대는 모두 지방에 있기 때문에 하루에 2탕을 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만약 예를 들어 11월 21일에 대구교대를 지원했다라고 한다면 청주교대와 전주교대를 쓰는 건 좀 어렵겠죠. 물론 다 붙는 날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다 써놓고 붙는 학교를 가는 친구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6장을 모두 교대에 쓰는 친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11월 22일도 보시게 되면 대구교대, 부산교대, 광주교대, 진주교대의 지역인재 전형이 서울교대와 겹쳐요. 그렇다고 하면 역시나 여기도 중복 지원이 조금 쉽지 않다. 특히나 부산교대와 진주교대는 같은 날 봐요. 심지어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좀 쓰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죠. 그래서 교대는 물론 내가 교대를 너무나 가고 싶고 교대만 가겠다라고 한다면 중복 지원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도 일반 학과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중에 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경인교대와 광주교대는 면접이 있긴 하지만 영상 녹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대 수시 전형까지 살펴봤고 저는 교대를 꼭 가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정시까지 좀 염두를 해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정시의 입시 결과가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시보다 정시로 가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작년에 교대를 정시로 합격했던 학생들의 성적을 다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실제 일반 대학을 지원했을 시 어느 정도 학교 라인을 합격할 수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걸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럼 정시를 좀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좀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서울교대를 보시게 되면 서울교대 최초합 받은 학교 학생의 성적입니다. 자, 엄매가 3등급이었고요. 그리고 미적을 상대적으로 잘 봤어요. 97% 1등급을 받았고 탐구 영역은 2등급, 4등급을 받은 친구가 서울교대 최초합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일반 대학교, 일반 학과를 지원했다라고 한다면 숙명여대와 숭실대는 최초합이 돼요. 근데 홍익대학교 추가 합격, 그리고 동국대는 상향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교대 합격 라인이 학과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숭실대에서 숙명여대 정도 사이에 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경인교대로 내려오시게 되면 엄매가 94% 2등급 상대적으로 잘 했고요. 미적이 87% 3등급, 그리고 탐구가 3등급 4등급이었어요. 이 친구는 숙명여대와 숭실대는 추가 합격. 자, 서울과기대와 세종대가 적정 정도가 돼요. 그럼 경인교대를 합격할 수 있는 친구는 서울과기대와 세종대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서울교대, 경인교대 모두 다 최초합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추가 합격의 후순위 친구들은 훨씬 더 낮은 성적대를 보였다는 것이고 재작년 기준으로 경인교대가 그냥 경기권 소재대학교 수준까지 떨어졌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정시의 성적이 생각보다 많이 높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방교대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자, 전주교대 최초 합격한 학생입니다. 화작이 91% 2등급, 확통이 78% 3등급, 그리고 탐구는 둘 다 4등급, 심지어 영어도 4등급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일반 대학을 쓴다라고 하면 동덕여자나 명지대가 추가 합격, 그리고 수원대 추가 합격 정도가 전주교대 최초합을 하는 성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주교대 추가 합격한 학생의 성적을 보시게 되면 엄매가 2등급이고요. 그리고 확통 4등급, 그리고 탐구 영역이 3등급, 4등급. 이 친구는 경기권 소재의 명지대, 그리고 서울의 상명대, 한성대 정도로 최초합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지방 소재 교대의 경우는 경기권 소재 대학교 정도까지 떨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모든 영역에서 3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서울교대와 경인교대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지방교대는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대가
정시 전형에서 이화여대와 교원대를 제외한 모든 교대는 다 가다다군 중에서 나군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하나밖에 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다면 어디 한 교대는 펑크나 심한 어떤 변수가 생긴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혹시 교대를 너무도 목표로 한 친구라고 한다면 너무 수시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정시도 잘 준비를 해서 정시까지 노리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수시와 정시, 교대에 대해서 제가 모두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시에서 교대 선발에는 큰 변화 없다. 작년과 거의 비슷한 인원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입시 결과 영향을 줄 여지는 별로 없다. 다만 수능 체제를 폐지한 학교들은 약간 상승할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게 지방 소재 교대이기 때문에 어떤 입시 결과가 큰 폭으로 상승할 여지는 별로 없다. 그래서 2.5등급대 기준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